온라인 유통산업과 규제 이슈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장이신 숙명여대 이형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경영학부 이형호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제3세션의 좌장을 맡았습니다만 제 전공은 경영전략, 국제경영 쪽입니다만 오늘 제 이 주제가 글로벌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 전공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잠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주세요. 자, 저희들이 오늘 주제가 유통인데요.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날 큰 두 가지 트렌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글로벌화이겠죠. 글로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월마트라든지 테스코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으로서 이마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미 글로벌한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현상이고요. 또 하나의 우리의 또 트렌드란 것은 온라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화는 글로벌화보다는 조금 더 좀 뒤늦게 시작된 것이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일본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고 또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특히 몇 년 전에 미국에 살 때는 벌써 미국 내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스트바이라는 그런 어떤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힘들어지고 소위 아마존 같은 그런 온라인 기업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저 자신도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 가서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만 최근에는 G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통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글로벌화와 온라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접점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토론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해외 직구 또는 직수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나 또는 외국이나 이미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이니까 최근에 와서는 국가들 사이에 소위 크로스보더죠. 크로스보더로 이러한 온라인 쇼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의 사이트에 국내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또는 인바운드 CBT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외국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구매해 가는 것을 우리가 직수출 또는 역직구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들이 동시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왜 해외 직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직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할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이 세션을 준비하는 주최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세션의 문제 제기를 이렇게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해외 직구는 크게 성장해 온 반면에 직수출 또는 역직구는 부진한가? 이게 제가 문제 설정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는 규제의 문제고 또 하나는 정부 지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날 직수출이 그렇게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한국의 결제와 관련된 규제가 문제가 아닌가. 이게 실제로 TV에서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액티브 X라는 이런 어떤 문제들인 것이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제들이 어떠한 규제들이 또 어떻게 완화되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토론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규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는 정부의 또 지원을 또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규제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게 두 번째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이 세션에서는 이 두 가지 논점에 대해서 발표도 들어보고 또 토론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하실
분과 토론하실 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나용호 이베이 코리아 상무님이십니다. 상무님은 저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토론자로 나와 주셨고요. 이미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베이에 계시기도 하지만 산자부 중앙회 온라인 수출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상무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자 발표하시면서 또 토론도 하시겠지만 우리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미 꽤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을 이 온라인 결제 관련해서 이제 비즈니스 해 오셨고요. 현재 한국 핀테크 포럼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결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분은 김윤태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부회장이십니다. 현재 이미 우리 한국에도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 협회를 만들었고요. 그 협회 이제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협회 입장에서 좀 더 거시기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실 거고요. 현재 유통학회 또 유통법학회 임원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 이 문제를 잘 이야기해 주실 거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송효민 HM 인터내셔널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은 실제 직접 국내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가장 현장에서 해외 직수출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봐도 해외 직수출에 대해서 그 문제점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드린 네 분을 순서대로 모시고 각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페이트게이트 대표님을 토론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결제 관련해서 직접 비즈니스를 해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결제 문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나용호 상무님께서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셨고 저는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상품이 굉장히 경쟁력 있으면 상품의 경쟁력 있으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머천트들에게 제품들을 판매하실 수 있도록 결제 서비스를 17년간 제공을 한 회사의 대표로서 상품이 경쟁력 있으면 결제가 안 돼서 결제할 수 없어도 여러 방법으로 유저가 한국에 전화도 하시고 이메일도 하시고 심지어는 아는 지인을 상점으로 보내서까지도 원하는 제품은 사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문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냥 온라인 스토어에 우리 순수 아주 한국적인 제품을 그냥 올려놓고 보통의 결제 서비스를 연동을 해놔도 전 세계 누구나 들어와서 구매를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고 어떤 악의적인 부도를 내지 않으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크게 핀테크 결제 플러스 핀테크 전체에 대한 국내 규제에 대한 부분들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P2P 대출을 막는 대부업법하고 그러니까 크게 5가지 법이 있는데요. P2P 대출을 막는 대부업법은 등록하지 않은 자가 수신업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은 유사 수신업법입니다.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름에 대부를 써야 되고 결제 대행업자가 또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또 대신 또 대부를 하게 되면 결제 대행 업을 할 수 없어서 지금 핀테크, P2P 대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법을 돌아서 핀테크 업을 하고 P2P 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발목 잡는 크라우드 펀딩법. 크라우드 펀딩법은 투자자가 같은 회사에 1년 동안 500만 원 넘게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1년 동안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주선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또 투자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문업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결제 쪽 조금 더 가까운 쪽입니다. 정보 유출 시 과도하게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예, 또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해외에는 개인정보를 고의로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빼돌린 경우에만 형사적 처벌을 묻게 되지 형사처벌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내 규제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든지 금융회사의 탓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저희 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9조 1항에서 법원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회사에 있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자금융회사가 어떤 그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아니면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어떠한 소비자 책임이든 아니면은 뭐 해커의 책임이든 뭐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무조건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면은 뭐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나왔고 액티브엑스가 나왔고 모바일 인증이 나왔고 뭐 모바일 ISP가 나오고 지금 액티브엑스를 걷어낸다고 하니까 다시 또 EXE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규제입니다.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사전 규제에 목매던 금융위가 사후 관리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온라인 스토어나 아니면 뭐 P2P 기업 내지는 그 소셜 커머스 아니면 또 공유 경제하는 기업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가, 그래서 그 법은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느라 사업 시작한 단계에서 수개월 내지는 1년 아니면 뭐 규제 기관이나 당국하고 얘기하느라고 1년 이상, 저희 회사 같으면은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인증 방법을 하고 뒤에서 기업이 프로드 체크를 하는 방법을 해야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방식으로 인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정부에 제시를 하고 그것을 승인받기까지 거의 6년, 7년이 걸렸지만 2015년 현재 아직까지도 승인받은 결제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라딘 사태입니다. 예, 그렇듯이 규제기관이 단박에 허가를 내주던 방식이 모든 금융회사에서 따로 자체보안성 심의를 치러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진입장벽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안성 심의 제도는 오늘 6월에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자상거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문호가 열리지 못했던 것에 크게 5가지 그 규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따 향후에 토론 시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안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변인 그 짧은 시간에 그 요점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로서 그 김윤태 한국 온라인 쇼핑회 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뒤에 자료 준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예, 그쪽에서 워드 파일을 좀 올려주시죠. 자, 말씀하시면서 같이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나영호 상무님께서 이제 온라인 쇼핑 쪽 관련돼서 요즘 해외 직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역직구 쪽에 대해서 이제 뭐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그 용어 정의에 대해서 지금 관세 통계청하고 지금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미팅도 몇 번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역직구 관련해서 지금 뭔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 업계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서 그거에 관한 그 정확한 그 해외 역직구 쪽의 수출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온라인 뭐 쇼핑 수출 수입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자문을 해줬는데 그 이 사안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어떻게 이제 용어에 대한 전체적인 그 정의와 그 다음에 해외 역직구의 시장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통계청에서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영호 상무님께서 얘기했던 이제
해외 진출을 직접 하는 사이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사이트만 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직접 해외에 진출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옛날에 그 G마켓의 구영배 대표가 지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이제 지오지스라는 법인을 두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동남아,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해가지고 동남아 6개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1등으로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볼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직구에서 한 1,000억 대 이상 수출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자료가 떴는데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의 해외 직구 이 숨기는과 역근형 부분 쪽에서는 제가 여기서 이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직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성장률이 보면은 2011년도는 74%, 2012년은 64%, 2013년 35%, 2014년 50% 이렇게 해서 우리 직구 시장 굉장히 볼륨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 소매 시장이 보면은 과거에 이제 2010년 11년에 MB 정권 시절에 고물가 시절에는 9%대 소매 시장 성장률이 있었는데요.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 1%대 지금 성장률이 지금 소매 시장 성장률이 되고 있고 또 올해는 일본처럼 이제 뭐 제로 성장 시대에 뭐 진입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직구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커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내수 성장의 진작을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요즘 아마존 재팬에 대한 사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한국에 지금 아마존 코리아가 한국어파 사이트를 뭐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고 인력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존 재팬이라는 회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작년에 거의 8조 시장에 우리 돈으로 매출을 올렸던 회사인데요. 이 8조라는 거는 일본의 소매 시장 1위 업체가 세븐일레븐 재팬입니다. 여기 1등인데 10위권에 해당되는 회사 윤희인데 사실상 전체 볼륨으로 봤을 때 9위 정도에 해당되는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 정도면은 근데 또 이 온라인 쪽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제일 큰 기업이 그 라쿠텐입니다. 라쿠텐이 한 17조 정도 하는 회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마존 재팬이 일본에서는 두 번째의 그 온라인 기업으로서는 위치를 차지하고 3위 기업이 이제 야후 옥션,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천억대 매출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한두 개사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존 재팬이 일본 내 위상을 현재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정부 쪽의 규제 부분 쪽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커머스 쪽이 사실상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시대에는 많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오프라인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하나의 국경 없는 이제 하나의 소매 시장으로 지금 발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이 하나의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에서 수출 그 역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정부 쪽에 대해서 많은 육성책을 지금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업계에서는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현재 지원책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연구 용역은 했지만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능 법안도 지금 국회 쪽에 발의 법안해서 지금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인터넷 쇼핑 관련돼서 가장 강력한 이제 소비자 법제 보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이쪽에 많은 역량이 투입이 되면서 사실상 저희가 글로벌 시대에 많은 그 역량을 사실상 이제 그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투입을 했으면은 우리도 세계 유수 기업인 그 아마존이나 타오바오, 뭐 라쿠텐, 그다음에 이베이 이런 회사와 걸맞게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올해 협회 또 집중
과제 중에 하나가 정부 지원 쪽에 많은 좀 지원을 얻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온라인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지원책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실상 그 우리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많은 지금 온라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4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작년에 이 오픈마켓 회사 중에서 한 4천억 정도 이쪽에서 수출을 해줬는데요. 사실상 그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외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외국어 번역에 대한 지원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업체들 입장에서. 그게 하나의 아이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픈마켓에서는 몇 천만 개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중에 선별을 해서 몇백만 개가 되더라도 하나의 상품당 한 3, 4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 판매업자들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과감하게 투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업계 요청사항이 이런 그 다국어 외국 번역 시스템 지원이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협회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잘 말씀해 주신 우리 부회장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직접 그 국내에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우리 마지막 그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 HM 인터내셔널 대표 송현민입니다. 저희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K-팝 한류 상품들을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엑소 정규 2집이 발매가 됩니다. 정규 2집을 저희가 어제부터 주문을 받아서 지금 11만 장을 해외 주문을 받았고요. 오늘 오전에는 서버가 다운됐었습니다. 저희가 역직구로 해외 수출을 하는데 문제점들이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결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자체 사이트를 만들고 결제를 붙일 때 국내에 있는 피지사의 그 일반적인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였습니다. 해외 카드 결제가 되는 방식은 카드 번호 16개 넣고 유효기간 넣으면 바로 결제가 떨어집니다. 2003년도부터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2003년도부터 해외에서 대량으로 물건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1월, 2월, 3월에서 총 9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3월 말경 되니까 피지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9천만 원 전액이 다 도난카드를 사용한 불법 카드로 사용된 거라고요. 그때 당시 국내법에서는 그 온라인 쇼핑몰이 전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을 제 손으로 했더라고요. 읽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한 1년 고생하면서 그 돈을 갚아 나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솔직히 국내 그 결제 솔루션 업체들한테 실망을 했고 정부의 법에도 실망을 했고 그렇지만 저희는 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를 알아봤더니 페이팔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페이팔을 사용해 왔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도난카드 문제가 없었습니다. 페이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홍보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이메일 하나만 등록하면 결제는 끝입니다. 요즘엔 좀 더 보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액티브 X고 무슨 그 다음에 뭐고 뭐가 이렇게 다운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컴퓨터가 망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그런 그 아주 간단한 솔루션을 가지고 결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액티브 X를 없앤다고 그러다가 또 그것 때문에 대안이 뭐가 나오고 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국내에서 그 국내 결제를 하면서 국내 그 쇼핑몰들을 이용하는데요. 제가 그 컴퓨터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혈액형이 B형입니다. 한두 번 다운되면 그 열받아서 솔직히 못하거든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주문을 제 와이프를 시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 국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뭔가를 사려고 했더니 들어갔더니 뭐 다운받고 뭐 하면서 원인도 모르게 그러는 상태라면 누가 결제하겠습니까? 그 결제 문제는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해외로만 판매를 하고 국내를 안 하기 때문에 페이팔만 넣고 최근에는 중국 쪽의 이슈 때문에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 그룹의 텐페이를 다 장착을 했지만 그걸로
해외는 뭐 전혀 문제 없이 결제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내에 있는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국내 업체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쇼핑몰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솔루션으로 페이팔이나 알리페이를 현재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그 부분을 위해서는 국내 그 결제 솔루션 그 해결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패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한 분의 발제자와 이제 세 분의 토론자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들이 그 사전에 두 가지 설문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청중분들의 의견을 잠깐 듣고 다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님께서 그 설문 부분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나오면 스마트폰을 꺼내 주셔야 됩니다. 아까 했던 투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joseonbiz.clbnow.com을 스마트폰 주소창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질문지가 아마 뜰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미리 이제 좌장님께서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결제 관련 규제가 없어지면 외국인이 쉽게 국내 사이트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온라인 직수출, 그러니까 이 역직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투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직구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관한 본인의 생각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각자 4가지 질문 중에 본인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마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투표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가 나왔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응답자 수와 두 번째 응답자 수가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그 청중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 의견에 또 청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바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이 역직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직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더 선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는데요. 정부는 소극적 지원에 더하여 사이트 운영자, 판매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47%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고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만 조금 더 기대반 조금 더 다르게 나왔네요. 저희들은 사실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1, 2번에
보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분들이 결국은 결제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한 어떤 그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네요. 일단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토론자분들한테 이것을 고려하시면서 몇 가지 또 아까 전에 토론하실 때 못다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토론의 그 순서를 바꿔서 먼저 박소영 대표님한테 잠깐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정부의 결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문제가 해소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충분한 건지 이 해소 부분이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이 더 규제가 완화되어야 되는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는 인증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선택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겠다고 하셨고요. 또 액티백스를 걷어내겠다고 그런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보면 카드사에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많이 나오시긴 했는데 실질적인 근본 처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월 말부터 액티브엑스가 완전히 걷어내진다고는 하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그런 새롭게 등장하는 EXE가 일단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형태이고요. 그 EXE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혼선이 있어서 로컬 시장에서의 매출은 어쩌면 일시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베이 상무님도 그렇고 여러분 기업에서 만약에 온라인 쪽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EXE가 완전히 빠지는 그 시점 3월 말이나 또 액티백스가 완전히 빠지고 EXE가 새롭게 등장하는 그 시점에서는 사내에서나 아니면 업무 플로우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매출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생각하시고 준비하실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이 되려면 우리 그 결제 서비스는 결제 인프라는 뭐 규제가 다 완화가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그 기업들 아마존이 하고 있는 원클릭처럼 유저에게는 최소의 어떤 그 에너지만 쓰게 하고 그리고 뒤에서 기업이 뭐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최선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연구를 해서 유저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호 연동을 해서 내가 하나의 어떤 카드사를 이용했을 때 또 다른 카드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또 다시 앱을 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를 하거나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또 그다음에 커런시와 아니면 또 환율, 또 프로드, 뭐 부분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깊은 연구가 있어야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청중들의 의견에서도 정부 규제가 더 많이 풀리게 되면은 구매가 더 증가할 거라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특히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 내지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서 웹 스탠다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결제 수단을 우리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결제 회사들이 자유롭게 어떤 인증 방식이라든지 프로드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자유롭게 기업들에게 최고의 어떤 방식들을 내놓고 기술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액티브엑스를 걷어내고 EXE를 걷어내고 이리로 가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 정해진 방식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어떤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두 번째 저희들이 그 이번에 토론에서 이슈가 정부의 그러니까 그 지원 정책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들 그 이번에 세션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눴을 때는 정부 규제에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에 관해서는 2번 항목이 많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는 4번 항목이 상당히 많네요. 정부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청중으로부터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협회 부회장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더 지원이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정부에서 좀 지원 좀 해달라 사안자부 쪽에다 이런 이슈 관련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 참 담당 과장이 중간에 바뀌면서 전임 과장은 열심히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도 또 새로운 과장이 오면서 또 좀 더 연구를 해보자 하면서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떠한 육성 지원책이 지금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언론기관 쪽에서 오셨지만은 어쨌든 이 온라인 수출이 하나의 그 국제 시장을 놓고 하는 이제 쇼핑 시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에 좀 반영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기업들이 그 외국어를 번역을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뭐 다 해놔야 되는데 그래야 손님들이 와서 쇼핑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서 이 사업을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거든요. 이 역직구 쪽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상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지능육성기관에 대한 그 컨트롤 기능이 없고 규제가 많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우리가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전자상거래 쪽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너무 많은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지금 갖추지 못하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밀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포럼하면서 그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그 나름대로 결론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의견에 일단은 정부의 결제 관련 규제도 좀 더 해소돼야 된다. 이거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전반적인 청중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 토론자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정부의 그러니까 지원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이 정부의 지원 또는 정부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개별 기업들의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송효민 대표님께서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국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결제 시스템에 해외 걸 쓰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제가 문제가 아니라 결제 이외의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춰야 될지 그 부분에서 좀 의견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그 제품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그 인기가 있고 먹힐 만한 상품들이 꽤 됩니다. 이 상품들을 어떻게 역직구를 통해서 해외에 판매하느냐인데요. 좀 전에 제가 그 결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큰 이슈들도 있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언어의 문제도 있고요. 그 나라의 통관 문제도 있고 배송 문제도 있고 반송에 대한 문제, CS에 대한 문제 다양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개개 업체들이 이 모든 것 다 해결해야 돼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걸 기다리기도 하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기다리다 보면 또 늦어지는데 우리는 일단 해결하면서 개선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은 해외에 있는 우리의 경쟁자들도 다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건 기본 당연히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고객들하고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고객들을 이해를 해야 저희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해외에 팔지 않습니까? 저희는 요즘에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 내부에서 질문을 던지고 외부의 고객들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묻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웨이보나 인스타그램 등 저희 각종 SNS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마케팅이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엑소 정규 2집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니? 이벤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런 걸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저희들의 고객이기도 하지만 친구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다양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더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업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자 그러면 한 번 더 토론자로서 우리 나영호 이베이 상무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미 이베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계시고요. 아마 직구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역직구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역직구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이베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거꾸로 역직구 부분에 좀 더 공헌하실 부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아까 앞서 제가 발표할 때 작년 한 해 직구가 한 1조 5천억 그리고 수출이 4,800억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4,800억 중에 한 80%, 70%가 이베이 코리아가 갖고 있는 진마켓이랑 그리고 이베이 글로벌 사이트 판매된 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저희 회사 입장이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이미 송효민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숙제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사이트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품도 번역도 해야 돼요. 그리고 배송도 해외 배송을 갑자기 해야 되고 결제도 붙여야 되고 CS도 갑자기 그 나라 언어로 해야 되고 그 나라마다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분들은 채팅으로 CS를 해주길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통관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심지어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는 그 나라 사이트의 검색 키워드에 그 제품들이나 그 사이트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송효민 대표님처럼 한류 콘텐츠라는 명확한 상품이 있고 팬덤이 있는 상품은 좀 쉬워요. 근데 만약 일반적인 상품 갖고 시작해 보겠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마켓 글로벌 사이트는 지마켓에 있는 상품들을 거의 미러링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지원하고 CS 해외 배송 등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큰 부담 없이 큰 리스크 없이 투자 없이 판매를 하고 있고 매달 한 10만 명 이상 되는 판매자분들이 해외 수출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품이 통할 지역마다 어떤 그 진출 전략을 써야 될지가 달라질 텐데 그런 노력들이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더 나아가지고 나는 이베이에서 물건 팔아서 US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그냥 하면 막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노력들을 알겠습니다. 조금 예. 종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그 플랫폼들도요. 예. 예. 그래 저기 보니까 이 정부의 어떤 역할도 분도 있지만 결국 기업이 결국 그러한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내 기업 그죠? 아까 우리 송형님, 송효민 대표님께서도 일단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더 나가서 또 해외 글로벌 기업인 이베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향후에는 그 역구매 그 직수출 이 부분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잠깐 받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받기 어렵고 딱 하나 정도 질문을 받고 싶은데 혹시 한번 청중분께서 꼭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분 계시나요? 자, 그러면 좀 제가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단은 사전에 저희들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한 가지는 조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질문을 여기 토론자분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삼성페이하고 애플페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 애플페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꼭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박소영 대표님한테 의견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삼성페이하고 애플페이가 나오면 유저들이 모바일에서 구매하는 유저들이 좀 더 많아져서 현재 모바일로 구매하던 유저들이 더 쉽게 모바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결제 대행 회사들이 그동안 제공하고 있던 그런 카드사들의 방식이나 뭐 이런 ISP나 안심클릭, 모바일 ISP, 모바일 안심에서 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가 되기 때문에 결제 대행 회사들 입장에서는 인증에 대한 수단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우리 삼성이 지금 열심히 애플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삼성페이가 어쨌든 애플보다 더 많은 그런 시장에 퍼지고 또 그리고 더 많은 상점에서 삼성페이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질문이 여기 아마존 또는 알리바바 같은 거대한 온라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입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송효민 대표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러한 거대한 기업들이 국내에 기업 들어왔을 때 과연 국내에 온라인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잠깐 간단하게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국내를 안 하기 때문에 전 그쪽은 전문가가 아닌데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것 같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도 해외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겠지요. 단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 판매자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들어오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질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토론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 마무리 말로서 잠깐 슬라이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 부분을 보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주제가 그 유통업계가 온라인화 또 글로벌화 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양적 교집합으로서 글로벌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그 출발점은 저는 기술의 변화에서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라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 또 물류 기술의 변화인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류 역사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큰 변화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스르기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큰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그것이 기업들에게는 위기로 닥쳐오는 거죠. 근데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회와 위협이니까 합성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것이 기회고 어떤 것이 위협인 것을 잘 생각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러한 변화가 크게 대부분 기회로 전 닥쳐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물론 기회도 있겠지만 저는 위협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들, 특히 우리가 생산업체 또 유통업계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기회는 줄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을 줄여가는 것이 되겠죠. 자, 과연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각자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글로벌화 또는 온라인화되는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기업 본인이니까 온라인화 또 글로벌화에 그 본인의 비즈니스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화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여기에 그 입에도 계시지만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은 앞으로 이 글로벌화 또는 글로벌 기업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위협을 줄이고 또 기회를 살리는 것이 앞으로의 생존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면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의 노력 그리고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앞으로 더해진다면 우리가 그 오늘 제일 처음에 문제로 제기했던 해외 직수출 이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우리 끝까지 들어주신 청중분들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